네, 우리 사회의 여론 흐름을 살펴보는 지금 대한민국 시간인데요.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용 여론 분석 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그 선거 시즌을 맞아서 선거 관련 여론 흐름을 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깔맞춤 질문이 하나 지금 문자로 들어왔습니다. 0579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이번 총선 두 가지를 선택하는 건가요? 1. 지역구 의원, 2. 지지정당. 맞나요? 이렇게 맞습니다. 질문을 주셨는데요. 딱 맞습니다. 딱 두 번 기표를 하셔야 됩니다. 한 번은 지지 후보에게 꾹 눌러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이제 의석 배분 단계에서 이야기니까 유권자 입장에서의 기표 행위는 달라지는 건 없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해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 문제.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비례정당이 지금 어느 정도의 의석을 가져갈 건지를 한번 좀 가늠해 보고자 하는데요. 가늠해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은 지금 여론조사 결과 아니겠습니까? 오늘 좀 모아서 한번 좀 종합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여러 가지 조사가 있었죠. 좀 뭐 그러니까 추이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느 분이 좀 먼저 말문을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배종찬 소장님. 네, 비례연합 정당이라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조사가 됐었죠. 여당 쪽으로는. 그렇죠. 그리고 미래 이제 통합당의 자매 정당, 뭐 위성 정당, 예. 네, 미래 한국당으로 이렇게 계속 조사가 됐는데 더불어시민당으로 이름이 결정이 됐고 네. 그래서 비례연합 정당이라고 조사가 될 때는 대체적으로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하고 비슷하게 나타났었어요. 그러니까 비례 대표 투표를 어느 정당에게 하겠냐 물어봤을 때 비례연합 정당이라고 이제 지금까지 이름이 결정되기 전에 조사 결과가 나올 때는 비슷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좀 달라요. 어제 그러니까 그래서 MBC 그 뉴스데스크에서 이제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그때는 더불어시민당이라고 바꾸고 여론조사한 그렇죠. 거죠. 네. 뭐 기본적으로는 아직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자매정당, 더불어시민당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곧잘 이해는 할 거예요. 그런데 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정당 지지율을 조사할 때와 다른 것은 네. 이게 비례투표는 또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들이 분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열린민주당하고 상당 부분은 더불어시민당으로 가겠죠. 예.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하나 열린민주당으로 가요. 또 일부는 어디로 가느냐 정의당으로 또 갑니다. 네. 정의당에 대한 또 투표심이 작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세 가지 방향으로 이래서 이 정당 지지율 조사 때에 더불어민주당 또는 그 이전의 비례연합정당의 이 지지율하고는 달라지는 거죠. 그래요. 일단 좀 그러니까 한꺼번에 좀 전부 다 모아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좀 나눠서 일단 좀 먼저 좀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관심사는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네. 이 이제 가장 이제 많은 득표를 기록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일반적 전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론조사도 이제 결과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마다 이제 그러면 더불어시민당은 몇 %, 미래한국당은 몇 %가 좀 다르기 때문에 추이만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일정하게 그 더불어시민당이 미래한국당은 조금 더 근소하게 그러니까 앞서는 걸로 지금 이런 추이는 계속 변화 없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것은 이제 그 모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제 미래통합당이라고 하는 이제 두 양대 정당이 있으니까 기본 지지층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지지층보다 비례 정당에서는 그 위성 정당들이 약간 낮은 수준으로 이제 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지역구 후보에서는 강력한 지지를 이제 표출하는 것인데 일반 정당 지지율에서는 비례 투표에서는 좀 더 사람들이 분산 투표 심리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역구는 예를 들어서 이 당을 찍어도 정당은 좀 다른 데 뭐 찍고 혹시 싶다. 소수당도 좀 찍겠다 뭐 이렇게 네.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정당의 충성도를 높으신 분들은 후보 정당도 그냥 그 모정당을 지지하고 비례정당도 위성정당을 지지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매우 충성도 높으신 분이고 근데 거기서 약간 어떤 소수 정당에 대해서 다양성이 필요하다라고 하거나 네. 아니면 비례정당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다 이 위성정당이란 게 그런 분들은 다른 이제 정당으로 분산해서 지지를 표출하는 분들이 있고 사실 이런 것은 꼭 이번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어 왔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얼마만큼 어느 정당에서 이탈하느냐 여부. 근데 네. 이게 핵심인 거죠. 근데 여기서 바로 제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희용 센터장은 어떤 그 모 정당의 지지율보다는 약간 낮은 게 이제 다른 정당에 대해서 뭐 소수당에도 투표하고 싶다 이런 어떤 심리가 작동한 결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말고 네.
여야 공이 비례정당을 둘러싸고 숱한 논란과 잡음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혹시 그런 게 반영이 됐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반영돼 있죠.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네 가지 갈래로 가는 거죠. 미래한국당의 경우에는 두 가지 갈래. 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서 미래한국당을 지지하기도 하지만 일단 또 유보하는 응답층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까지 정당 투표를 누구한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이들 중 일부는 국민의당으로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대기 수요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네 갈래 길로 가는데 첫 번째로는 더불어시민당 쪽으로 상당 부분 가지만 그래 나는 그래도 내 성향은 더 열린민주당 쪽인데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열린민주당으로도 갈 수 있고 또 하나는 정당 지지율보다는 그래도 비례대표에 정의당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떤 심리냐면 진보층 심리입니다. 진보 진영에서 볼 때는 원래는 범진보 진영이었잖아. 우린 정의당에 찍기로 했잖아. 이 수요가 여전히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조금 아직까지는 응답 유보를 하는 이유는 어디다 찍을까? 찍지 말까? 정의당으로 갈까? 열린민주당으로 갈까? 이 수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종합해서 그럼 이제 부동층화되어 있는 그 퍼센티지가 이전 어떤 역대 선거하고 비교할 때 지금 높은 편입니까? 아니면 보통 그 같은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약간 이제 국민들께서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어떤 조사에서는 이 뭐 지지 정당이 없다. 그것이 이제 무당층 또는 뭐 부동층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어떤 조사에서는 막 30% 가까이 막 되는 조사도 있는 것이고 어떤 조사는 10%도 안 되는 조사들도 있는 거예요. 너무 그거는 그거는 조사 방식에 따라서 이제 ARS 방식으로 실시된 조사에서는 낮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음성을 들으면서 버튼을 누르는 것이거든요. 끝까지.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미 이제 정치적 관심도와 관여도가 크기 때문에 무당층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 면접원이 하는 조사들 같은 경우에 또 뭐 MBC에서 이제 조사한 것도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중간층, 중도층에 있는 분들이 표집이 잘 돼요. 그분들이 바로 끊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응답을 하는 거니까 뭐 끝까지 응답을 해주시는 분들이 정치에 관심도가 낮은 분들이라도 상당 부분 포함이 되는 것이고. 잠깐만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후자 방식이 더 그러면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ARS 방식 같은 경우는 선거에서는 또 유용성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투표하러 갈 사람들이니까. 적극적인 투표층이 반영이 되니까. 그래서 조사 결과에 따른 그 부동층 분석을 보시는 게 좋을 텐데. 참 복잡하네요. 예. 아무튼. 그래서 지금 그 부동층이 이제 여전히 유효한 것이죠. 지금 보면은 왜냐하면 국민들이 비례위성 정당의 이름도 명확히 아직 알지 못하고 네. 거기서 표 의석 배분이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당에게 내가 투표할 것이다. 정당 투표를 네. 이렇게 정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네네. 앞으로도 논란이 비례위성 정당 중심으로 정치권의 논란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변동 가능성도 크고 그래서 여전히 이제 뭐 유효한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무당층 비율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뭐 결정할 사람은 결정해서 투표장으로 가고, 그렇죠. 아니면 아예 이제 투표 포기하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몇 가지는 자연스럽게 이제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네. 지지할 정당을 또는 후보를 정하는 경우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고 네네.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정당 지지율만 놓고 보면 지역구가 되겠죠. 주로 의미는 네.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점점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안 찍을 사람들은 표시를 하는 것이고 네. 또 이 비례대표 투표 관련해서는 이 위성정당이 계속 생겨나고 있잖아요. 또 이게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은 이미 생겼고 이제 생길 만큼 생긴 거 아닌가요? 생길 만큼 생겼다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제는 이상은 안 생기겠죠. 네. 지지할 곳을 정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죠. 무당층이 계속 줄어들고. 지난번 총선에서도 이제 21개 정당이 기표가 그 투표 용지에 기록이 돼 있었어요. 이번에는 뭐 신개가 넘는다니까요. 초등학생 키만 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저 단순하니까 지금부터 단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종합을 하면 그 정당 어떤 지지도에서 그냥 더불어시민당을 표현할게요. 그 전에는 비례연합정당이라는 어떤 그 뭐 이제 그 항목이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더불어시민당으로 표현하겠는데 더불어시민당 1등, 미래한국당 2등 이 추세가 계속 이제 그 나타났던 거 아닙니까? 이것이 앞으로도 그러니까 자 그럼 역전 현상이라든지 변화의 여지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그것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더 포커싱을 둬서 봐야 될 것은 더불어시민당이 지금의 수준을 유지하느냐 거기서 열린민주당으로 정봉주 전 의원, 손혜원 의원이 주도하는 열린민주당으로 이탈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느냐가 사실은 남은 기간 매우 이제 가장 주목받는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변수는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경쟁이 아니라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의 경쟁에 따라서
정당 득표율 1, 2위가 바뀔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네. 이제 이렇게 보세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 더불어시민당에 네. 후순위 11번, 10번 이후로 이제 후보들을 보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열린민주당이 정당 투표에서 선전할수록 그 민주당 후보들이 끝번호부터 한 명씩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의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극단적인 경우를 가정하면 이런 경우도 열린민주당이 상당히 선전을 합니다. 더불어시민당에 보낸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이 한 명도 당선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극단적으로. 예.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냐 하면 나중에 선거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개원 전에 복귀할 사람들은 복귀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미래한국당에 있는 사람들은 미래통합당으로 전원 다 복귀를 할 겁니다. 네. 그런데 더불어시민당에 보낸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은 복귀가 이제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지역구 의석에서 당선된 사람들만 가지고 이제 의석수를 계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당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당이 바뀌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물론 국회법에서는 제적의원 과반수로 국회의장을 뽑습니다만 관례상은 일당이 가져가는 것이잖아요. 네. 이러면서 일당의 그 여당이 국회의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뭐 그래서 어제 이해찬 대표가 사실은 연합이라는 표현을 써서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라고 네.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계산을 할 때 그냥 단순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나누어지는 것을 계산을 해서 더불어시민당의 비율, 그다음에 열린민주당의 비율 이렇게 따로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가 않은 것이 이게 사실 패키지인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묶을 때 정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만 묶어서 범진보 진영이라고 불렀다면 사실은 지금은 범민주 진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냥 단도직입으로 네.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의 관계는 초록의 관계고 가재와 개의 관계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초록은 동색인 것처럼 네. 사실은 패키지로 묶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1단계 패키지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2단계 패키지는 여기에 이제 열린민주당이 포함이 되면 되고 다시 여기에 범진보 진영으로 확대를 하면은 정의당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드리는 질문이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의 어떤 경쟁 관계가 어떤 뭐 범민주 진영이라고 표현을 하든 네. 범진보 진영이라고 표현을 하든 그것이 마이너스는 그러니까 최종 그 결과적으로 의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마이너스로 나타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플러스 그러니까요. 민주당 쪽 범민주당 저는 범민주당이라는 표현 쓰고 싶은데 네. 그쪽에는 플러스 효과를 주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두 개의 선택지가 있는 것이니까 과거에는 선택지가 없다 보니까 정의당 쪽으로 또는 다른 정당으로 가는 것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네. 지금 여기 선택지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골라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아마 민주당 진영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은 분명한데 다만 그것이 이후에 이런 신뢰관계를 계속 가져가거나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신뢰관계를 과연 양당이 어느 정도 보여주느냐. 저는 오히려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거기서 있죠.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좀 네. 제기하고 싶은 게 그럼 열린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불어시민당의 의석이 어떻게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정의당이 또 몇 개의 의석을 가져가는 것도 그렇죠. 연동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정의당이 좀 많이 위축이 되어 있죠. 이번 총선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지난해에는 비례대표 여론조사를 하면은 두 자릿수 정도까지도 올라갔었던 것이 정의당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열린민주당까지 탄생하면서 정의당이 더 위축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열린민주당은 친문 또 핵심 친문 또 강성 친문 이런 지지층들에 대한 지지를 받는다고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분류가 이렇게 많어.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복잡한 거예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외연을 넓히면 예. 그 표를 대체적으로 더불어시민당으로 올 표를 가져가는 것도 있겠지만 정의당으로 또 가야 될 표를 또 흡수하는 또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열린민주당이 얼마만큼 외연이 확대되느냐가 네. 사실 이번 선거에서는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는 거죠. 윤영 센터장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이 일정 부분 선전할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현 정부의 지지층들을 보게 되면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기류가 강한 선명성을 중시하는 지지층들도 상당 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런 층들 같은 경우는 열린민주당이 우리가 그런 것을 자임하겠다라고 하는 캠페인을 하게 되면 이제 더불어시민당보다는 열린민주당으로 가는 사람들이 실제 지금 나오는 조사 결과들보다는 좀 더 많아질 가능성이 이제 있는 것이고요. 네. 그것이 이제 보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뭐 합쳐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합쳐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예.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열린민주당으로 표가 이탈되고 그러면은 민주당 주도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위축이 될 수 있잖아요. 네. 위기감이 모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위기감이 모이게 되면 정의당으로 분산 투표하면서 이것이 합리적이고 나은 방법이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내가 원래 좋아하던 정당이 지금 위기 상황이야라고 하면 그 분산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효과가 나온다. 네, 통상적으로 과거 선거를 보면 이렇게 이제 쌀독에 쌀이 풍성할 때 쌀을 꿔주는 형태가 나타났거든요. 쌀독 인식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민주당이 선거 결과 좋을 때 더불어 정의당도 좋았고 좋았군 민주당이 부진했을 때 정의당도 부진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더불어시민당이 위기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갖는 분들은 정의당으로 분산되는 부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 그것이 정의당에 좀 상당히 타격이 될 수 있겠죠. 범민주당 진영으로 묶을 수 있는 게 패키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게 진영 대결이 하도 심화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 정의당은 또 위축되는데 이게 또 문제예요. 심상정 대표, 이정미 전 대표가 당선될지 여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만 더 그러니까 그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인데요. 네. 자, 국민의당에서 만약에 국민의당이 외연 확장을 당연히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외연 확장의 루트는 미래한국당에서 뭔가 이건 좀 아닌데라고 하는 어떤 그런 회의적인 어떤 층들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비례정당 여야를 막론하고 전부 다 이게 좀 자부심만 그러다 보니까 좀 아닌데 요 전체를 다 흡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에서는 이제 양쪽으로 다 지지층을 흡수를 했죠. 그래서 26% 이상을 정당 득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보다 더 높았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이 그때는 중간 색깔이 워낙 뚜렷했는데 지금은 약간 보수적 색채가 좀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주당 쪽에서부터의 이탈로 수혜는 제한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미래통합당 또는 이제 미래한국당 비례정당 미래한국당에 약간 불만족한 보수 성향층들이 선택지가 사실 극우 정당 쪽에 오른쪽에 더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국민의당을 선택하는 기류가 발생할 가능성은 좀 있다.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총선과는 다를 것 같아요. 워낙 중도층에 대한 공간이 좁은 진영당 대결 구도가 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선거가 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이 점에서는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 배종찬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